네, 안녕하세요. 카이안과 전소희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400분이 넘는 환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지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잠깐 설명 듣는 것 같고 이해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집에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하시는 방법은 크게 홀 지놈, 홀 엑솜, 그리고 패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그 수가 엄청 많아서요. 30억 개의 유전 염기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는 안 쓰는 거고요. 대략 5%만이 우리의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데 기여해서 이제 우리가 30억 개 중에 5%만 쓰고 있고, 변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천만 개 중에 하나의 유전자에는 변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변이가 95%에 쓰지 않는 유전자에 생기면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5%의 유전자에서 변이가 생기면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공단에서 이제 패널 검사에 대해서 급여를 산정을 해두고 환자분께서 본인 부담 비용을 내시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패널이라는 거는 유전성 망막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만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홀 지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30억 개의 유전 염기 서열을 다 보는 검사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홀 엑솜 시퀀싱 같은 경우는 그 홀 지놈 중에서 실제로 단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엑솜이라고 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는 검사고요. 패널 검사보다는 더 많은 유전자를 볼 수 있고 홀 지놈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고 덜 복잡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 엑솜 시퀀싱을 하는 이유는 유전자 검사를 현재 하시면 대략 50%가 채 안 되는 분들만 원인을 찾으세요. 내 돈을 몇십만 원 들여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검사로 알게 되었지만 이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질환 중에서 유전병이라고 부르는 게 유독 있으시죠. 그게 대략 6만 개 정도가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들은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도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유전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도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으면 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유전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유전 변이가 있을 때 그게 확정적으로 병을 만들 때 그걸 유전질환이라고 합니다. 유전질환은 크게 우성유전, 열성유전,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유전자가 한 쌍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엄마가 주셨고 하나는 아빠가 주셨고,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변이가 생기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그랬을 때 병이 생기면 우리한테 너무 많은 병이 있겠죠. 대부분은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의 유전자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변이가 생겨도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성유전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동일한 유전자의 한 쌍, 두 개가 모두 변이가 있어야지만 병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보인자라고 하는 하나는 정상, 하나는 변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한테 정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지 않는데, 동일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이 두 분이 만나셔서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변이 유전자를 2분의 1의 확률로 자녀에게 주게 되기 때문에 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의 병이 있는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성유전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병이 없고 내 자식도 병이 없는데 나만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나는 열성 유전인가 보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열성 유전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내 배우자가 나랑 동일한 유전 변이가 있지 않으면 유전성 망막질환 같은 경우는 4,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을 보거든요. 나의 자녀도 다른 집 자녀랑 마찬가지로 4,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성 유전 같은 경우는, 우성이라는 거는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변이가 하나만 있어도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병이 있으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도 한 분이 있으시고 그 유전자를 받은 우리 형제 중에서는 반에서 병이 발현하는 것을 유성 유전으로 하고요. 우성 유전에 의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의 자녀도 50%에서 병이 발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자는 성염색체가 X1, Y1이고요. 여자는 X염색체가 2개여서 배아가 만들어질 때 어머니는 남자의 X염색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정자에 X염색체를 담아보내느냐 Y염색체를 담아보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별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Y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많지 않고요. X염색체가 유전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유전체는 사이즈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빠들한테만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엄마한테 아들 바보라고 하지 않죠. 그 이유가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X염색체를 받고 아빠한테 Y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를 더 많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딸을 낳게 되면 엄마가 X염색체를 하나 주셨고 아빠도 X염색체를 하나 줬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보다 딸이 자기를 더 닮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유전질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유전질환은 X염색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 변이가 있는 X염색체가 가게 되면 아들은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동일한 X 유전자의 변이를 받은 딸의 경우는 아빠한테서 정상 X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발현되지 않거나 발현이 되어도 아주 경하게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열성 유전이 아닌데 집에 산발적으로 병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들이 그렇고 이종 사촌들 중에 외가 쪽 친척분들 중에 남자 형제들, 남자 삼촌들에서 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머님이 보인자이신 성염색체를 따라다니는 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내가 병이 있고 아빠인데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Y염색체를 주는 아들 같은 경우는 병이 안 갑니다. 내가 성염색체를 따라다니는 유전질환이 있으신데 아빠고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집으로는 변이가 가지 않게 되고요. 내가 아빠인데 딸을 낳게 되면 그 딸한테는 그 X유전자가 간 겁니다. 딸이 병을 보이시건 안 보이시건 나의 딸은 변이가 있는 X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나의 외손주는 2분의 1의 확률로 병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신 분들은 유전자 검사지를 종이로 받아가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많이 써 있을 거예요. 그 유전 변이가 어떤 타입이냐, 내 염기사열의 몇 번째 염기사열이 잘못됐는지, 유전되는 패턴, 우성 유전이나 열성 유전이냐 이런 걸 말해주고요. 거의 이것 때문에 내 병이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면 내가 내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게 되면 그 해당 유전자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됐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이 정보를 많이 모아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변이가 많구나, 이 변이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해야겠다 라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검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